네, 음악에 이어 미술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근데 첫 화라고 너무 열심히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땀 보이세요? 아, 너무 뽀송뽀송한데요? 아까 파우더를 엄청 바르시더라고요. 그건 예쁜 거라니까요. 아, 근데 어쨌거나 오늘 혜수 씨가 준비해온 미술가가 궁금해요. 네, 지난 1, 2화 때 고흐와 고갱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고흐와 고갱의 영향을 받은 파블로 피카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피카소 제가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20세기 최고의 약간 천재 화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화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재 화가이자 입체파의 거장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정보들이 궁금해요. 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내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프랑스로 가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피카소는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뭐 판화, 조각 등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조각까지 했던 거는 몰랐는데 진짜 다재다능한 예술가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예진 씨, 제가 놀라운 점 알려드릴까요? 뭐죠? 예진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총 몇 점의 그림을 그린 것 같으세요? 그림이요? 네. 그림은 뭐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밖에 그려본 기억이 없어서 해봤자 한 20점? 피카소는 여기에 1만 3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고 뭐 조각과 판화까지 하면 총 3만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니 3만여 점이면 진짜 엄청 방대한 양이네요. 진짜 많죠. 그리고 또 질문 있어요. 예지 씨는 피카소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근데 전 솔직히 약간 피카소의 그림 하면 막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약간 기괴한 약간 도형 붙여놓은 것 같고 그냥 왜 저게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고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알쏭달쏭한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카소의 어린 시절 그림들을 보면 지금 생각했던 그림과 완전 달라요. 왜죠?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린 시절 그림인데 저도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이게 왜 놀랐냐면 너무 잘 그려서 놀래고 지금과 생각하던 그림과 완전 달라서 놀래고 맞죠? 근데 진짜 모르고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피카소는 어린 시절 그림이 완전 전체 성인과 같이 마스터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야, 난 12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어. 약간 이렇게 자부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떡잎부터 다른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피카소는 달라요. 네, 아무튼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피카소의 천재성을 본 아버지는 일찌감치 명문학교에 입학시켰는데 피카소는 또 답답한 게 싫었나 봐요. 역시 예술가다. 그렇죠.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의 풍경을 그리다가 결국 19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 파리에는 되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파리 약간 그런 예술하면 이렇게 페리지앵 같은 페리지앵 같은 페리지앙. 네, 맞아. 약간 페리지앙 그런 거 하면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배고픈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파리로 이동한 이후에 그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요. 네, 작품 세계는 나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린 시절, 그다음 청색 시대, 장미 시대, 그다음에 입체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예술가라서 그런지 이 시대를 나누는 그 이름도 굉장히 예뻐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어린 시절 그림 봤으니까 그럼 청색 시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청색 시대는 피카소의 1901년부터 1904년까지를 말하는데요. 여기 또 일화가 있어요. 뭐죠? 이 당시
카를로스 카사에마스, 이름이 어렵네요. 카를로스 카사에마스라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파리를 가게 돼요. 근데 파리를 갔는데 거기서 또 여자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다시 사랑하던 여자. 근데 또 둘이 동시에 사랑하는 제르맹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랬는데 그 카사에마스가 제르맹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나 너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한 거예요. 근데 제르맹이 찼어요. 어땠겠어요? 가슴 찢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카사에마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점점 망가져 갔대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자기랑 친구를 보고 사실 피카소는 이해가 안 가네. 같은 여자를 좋아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자기 친구가 망가져 가니까 자기가 구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카사에마스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침울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청색과 녹색 조금 다소 우울해 보이는 색채들을 많이 썼나 봐요. 네, 또 사진을 보시면 머리 쪽에 총상을 입은 사진이 보이는데, 네, 이게 그 카사에마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보는 저까지 괜히 좀 침울해지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근데 또 사람이 힘든 일만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이때 또 정말 아름다운 모델 올리비에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 네. 역시 여러분. 이 사랑이 만병통치의 약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예진 씨가 요새 너무 아파해요. 저 너무 아파요. 2주 몸이 아파요. 겨울마다 그렇죠? 아파요. 얼른 치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사랑에 빠진 피카소는 어떤 색채를 많이 썼을까요? 사랑하면 약간 그런 슈퍼건색? 약간 뜨거운 정열의 레드? 아니면은 핑크? 예진 씨, 사랑으로 무장했어요. 저. 외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진 씨 오늘 이런 뭐야? 러블리한 색채를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네, 근데 이게 다 무슨 색입니까? 장미색이잖아요. 그 시대를 바로 장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역시 사랑에 빠진 피카소답게 좀 그 우울했던 시기 이후에 호시절에 그렸던 그림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청색 시대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장미 시대는 따뜻한 그림과 정겨운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미술계의 스타였던 마티스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수파의 강렬한 작품들을 접하면서 이제 피카소의 전성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이때 우리가 아는 그 약간 기괴한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이때부터 입체주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근데 입체파, 입체주의 이런 단어들이 저는 아직 생소해서 입체파가 구체적으로 뭐죠? 이제 피카소가 처음으로 만든 예술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큐비즘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2D인 3D.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가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그리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작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1907년에 입체파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진 씨,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 다른 작품들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약간 서 있는 위치는 다른데 얼굴 크기가 비슷한 걸 봐서는 원근법 무시? 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명암의 별 좀 차등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것도 맞아요. 또 여기까지 저의 한계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물을 바라본 시점들이 되게 달라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시점은 정면이지만 여기 물 아래의 물건을 위에서 내려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뭔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여인들의 얼굴이랑 몸이 굉장히 과하게 왜곡됐는데 이 여인을 보시면 몸은 뒤를 향해 있는데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저만 제가 무식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도 사실 이 그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약간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난했고 그
당시 파격적이었던 마티스라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마티스라는 사람도 이 그림을 외면했다고 해요. 아, 근데 사실 예술가라는 직업이 그 뭔가 사회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왜 그런 피카소는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걸까요? 당시는 사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시기였는데 이때 피카소는 캔버스에 똑같이 그릴 거면은 사진 찍지 왜 그러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나 봐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술계에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죠. 아, 근데 역시 천재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그 딱 발상도 좀 남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피카소는 마티스를 밀어내고 미술계의 정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색채를 최소화하고 형태는 무한대로 쪼갠 분석적 입체주의의 시대를 또 열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봐선 사실 그냥 화장실 타일 같기도 하고. 맞아,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아, 근데 그러면 다시 그 어린 시절의 화풍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1937년 세계 2차 대전이 펼쳐지기 직전에 자신의 조국인 스페인에서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 폭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격이라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네, 맞아요. 파블로 피카소는 이것을 그림으로 담아낸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의 이면에 이렇게 참혹한 배경이 있었군요. 네, 4시간 동안 50톤의 폭격이 떨어졌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게 알 것 같아요. 그 참혹함이 어떤지. 여기 뭐 영문도 모른 채 대피하는 사람들, 창에 찔린 말, 동공이 풀린 소, 뭐 이렇게 회색 톤으로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시대적인 설명을 듣고 그림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 비극한 현장이 눈앞에 그려진 것 같아요. 네, 또 스페인에서처럼 한국에도 이렇게 내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죠. 네, 6.25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도 이제 피카소가 그림으로 담아냈는데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카소가 그 6.25 전쟁 당시에 한국을 직접 방문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피카소도 보도를 접하고 그림으로 담아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그림에 정말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해야 하는 뭐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와 대비돼서 정말 이 폭력을 가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돼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약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피카소 그림 중에 제목은 모르겠는데 뭐 전쟁과 관련된 그림은 아니었지만 섬뜩한 약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예진 씨, 저 그거 준비해 왔잖아요. 정말? 네, 그게 죽음을 마주한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죽음을 마주한 자화상은 피카소가 죽기 1년 전에 연필과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맞아. 보는데 되게 냉한 기운? 냉기가 조금 느껴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피카소가 뭐 자연주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입체파, 맞나요? 맞죠? 입체파, 그 이후에 뭐 전쟁도 화풍에 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죽음을 마주한 자화상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넘나들면서 많은 모습들을 화풍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화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마주한 자화상이란 걸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역시 예술가는 예술가다. 예술가는 네. 예술가다.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진 씨, 오늘 피카소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파블로 피카소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한 스토리는 몰랐었는데 혜수 씨 설명을 들으니까 피카소가 정말 왜 천재의 미술가인지 그의 예술성과 천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 너무 뿌듯한데요. 너무 뿌듯해요. 모든 그 수고와 노고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그 열정 그대로 이제 다음 시간도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미술, 고전 미술과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문화 카페인은 계속됩니다. 네, 지금까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